이렇게 국내 최대 유통 공룡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조금 전부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국회에서 여야 집중 추궁이 이어지고 있죠.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현안 질의 시작부터 쿠팡을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이윤기 의원은 책임의 정점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있다면서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냐라고 질타했는데요. 박대중 쿠팡 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서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2차 피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아직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등을 이유로 대다수 질문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쿠팡 자체 보안 시스템과 관리 규정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이번 현안 질의는 현재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식별된 공격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쿠팡 서버 접속 시 사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이번 사건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네, 국회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을 직접 직격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는데요. 소비자 단체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사죄를 요구하는 한편 복잡한 쿠팡 탈퇴 과정에 대해서도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경제를 뒤덮었던 악재는 고금리와 고물가였습니다. 이 중에 금리가 올해 들어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고환율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환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과 실제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응 상황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환율은 오늘도 1,470원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계획이 뭡니까? 네, 정부는 우선 수출 기업의 환전 실태와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고환율을 이유로 환전을 미루는 수출 기업을 압박해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 대해선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를 사실상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증권사와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서학개미에게 과도한 해외 투자를 종용하는 마케팅 활동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연 65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 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 같은 다양한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들이 대응 대상이 된 겁니까? 네, 정부는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에 기관 투자가와 개인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은 달러 환전을 미루고 있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시기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3분기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2분기에 비해 24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또 11월 말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10월 말보다 21% 급증했습니다. SBS 비진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높아진 환율은 본격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지난달 국내 석유류 물가가 급등했고 여기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먹거리 물가도 뛰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자세한 물가 수치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라 석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석유류가 5.9% 올라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경유가 10% 넘게 급등했고 휘발유는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높은 환율 탓에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비싸졌고 유류세 인하폭마저 줄어든 영향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수입 먹거리부터 고환율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고등어 가격이 1년 전보다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농산물은 매년 국회 작황 등에 따라 가격차가 큰데 특히 지난달에는 귤과 사과가 1년 전보다 각각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일부 작황 부진 작물들을 제외하면 당장은 수입 제품 가격 위주로 오르고 있는 추세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유통비가 늘어나고 수입산과 경쟁하는 국내산 제품들 가격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일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는 이달 이후 지난해 수준 출하량이 확보돼 안정될 것이라며 감귤 역시 생산량 증가로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축산물 할인 행사를 비롯해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당장의 생필품 물가와 연관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던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도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각종 전자기기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치플레이션이 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우선 현재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 범용 제품인 DDR5 16GB 기준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올해 초 3.75달러에서 지난달 19.5달러로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연초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요. 지난 9월 이후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구형 D램인 DDR4 8GB 가격도 올해 1월 1.35달러에서 지난달 8.1달러로 같은 기간 6배 넘게 급등하며 7년 2개월 만에 처음 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카드나 USB 같은 이 범용 제품 128GB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올 들어 2배 이상 올라 2018년 9월 이후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AI 인프라용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이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배정하면서 PC나 스마트폰용 D램과 낸드 공급이 줄면서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면서요? 네, 빅테크 기업들마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HBM 등 수익성 높은 메모리 생산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전용 메모리 공급은 후순위로 밀리게 돼 D램이나 낸드 품귀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질수록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이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 마지막 날 전격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는 유지하지만 세부 예산별로 일부 삭감과 증액을 주고받게 되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그동안 꽤 오랫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천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이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안인 728조 원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했다는 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보수 법률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부안의 세부 예산 중에서 뭐가 깎인 겁니까? 네,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여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혔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치킨도 중량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중량을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식품 기업들은 관련 규제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이게 외식업계까지 확장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는데요. 앞서 지난 9월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가까이 줄이면서도 가격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꼼수 인상을 하는 등 외식업계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치킨 전문점은 앞으로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 중량이 몇 g인지 혹은 몇 호인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중량 표시제는 BHC, BBQ, 교촌 등 10대 치킨 전문점에 12,000여 개 가맹점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중량 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중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반복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도는 당장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다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등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사항이 아닌데요. 정부는 이를 치킨업계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가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부지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개정되는 법률을 첫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작 이 지역의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바뀌는 법률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지구 지정 절차까지 밟아야 보상 절차 착수가 가능했습니다. 법률상 지구 지정 이후에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지구 지정 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가 얼마의 보상을 할지 주민들과 논의하는 협의 매수나 토지와 일대 건축물을 조사하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공공주택 공급지구는 보상 절차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정안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였던 지구에서는 잡음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와 SH를 필두로 이번 달 안에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꾸린다는 건데요. 문제는 주민 반발입니다. 서리풀 지구는 크게 1지구와 2지구로 나뉘는데 1지구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던 데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 계획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서리풀 2지구는 집성촌인 송동마을, 시규촌마을, 우면동 성당의 존치를 전제로 한 개발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 개정으로 자체적인 주택 공급 속력을 올리고 있지만 주민 설득까지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1,580억 원 규모의 에티오피아 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중국 건설은행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한 HDC 현산이 계약상 보증사인 중국 건설은행에 이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HDC 현사는 사업도 삐걱거리고 돈도 못 돌려받고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일단 소송 이야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에 중국 건설은행을 상대로 150억 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현재 1심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배경이 된 공사는 2018년도에 HDC 현산이 부주한 에티오피아 내에 143km 구간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도급액만 1,58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인 에티오피아 도로청이 공사 대금을 안 주자 공사가 올해 8월부로 중단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HDC 현산이 그간 공사 진행을 위해서 현지 하도급 업체에 미리 준 선수금을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들이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보증사인 중국건설은행이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도 주지 않자 HDC 현산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회사 관계자는 에티오피아 현지 하도급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인데 선수금을 안 줬고 지급 보증을 선 중국건설은행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받아야 할 선수금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상황이 이 지경이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단순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라 HDC 현산이 지난 8월에 발주처인 이 에티오피아 도로청에 공사 도급 계약 종료를 공식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사는 서류상의 계약 해지는 맞지만 이 발주처가 이제라도 공사 대금을 준다면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건데 회사로서는 발주처 또 하드급 업체 양쪽에서 돈도 못 받고 또 보증기관과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 됐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접는 스마트폰에 속속 참전하자 이 분야 선두인 삼성전자가 2번 접는 스마트폰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노태문 대표이사 체제에서 처음 내놓는 플래그십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이게 실물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트라이폴드 실물과 스펙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접으면 폴드7과 같은 6.5인치지만 펼치면 10인치까지 늘어나서 사용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번역과 생성과 같은 다양한 갤럭시 AI 기능을 멀티 윈도우 기능으로 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을 탑재했으며 배터리는 3개 패널별로 각자 배치해서 효율을 높였고 45W 초고속 충전도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출시가는 359만 4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많았었는데 줄여서 이 가격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가일 것 같은데 이 제품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거는 기대감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도 폴더블폰 참전을 예고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집약한 새 제품으로 시장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폰 메이트 XT에 대해서도 한번 사용해보면 타사와의 차별점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자신했습니다. 다만 판매 물량 자체는 많이 만들어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량으로 판매하기보다 기술을 먼저 접하고 싶은 고객 등에 맞춰 판매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국내에 정식 출시하기에 앞서 9일엔 일부 매장에 체험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경기 남부와 서울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최소 2년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 이후 조사와 설계 재점검이 이어지면서 공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진 영향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또 구체적으로 얼마나 늦어지는 건지를 정리를 해보죠. 신안산선은 여의도에서 시작해 경기도 시흥과 안산을 잇는 광역 철도 노선인데요. 총 45km 구간에 19개 정거장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일 핵심 교통 인프라로 꼽혀왔는데요. 신안산선 개통 시점이 기존 목표였던 2026년에서 2년 밀린 2028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공사 기간을 80개월에서 10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따른 건데요.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인은 공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국토부에 변경 신청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개통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역시나 붕괴 사고가 원인이 됐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기를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줬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붕괴 사고 이후 진행 중인 정밀 조사와 설계 재점검입니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단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집안 안정성과 보강 방식, 기존 설계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 9월 마무리 예정이던 조사가 내년 1월까지 넉 달 더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과 추가 보강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공정 전체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붕괴가 발생한 5-209는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이어서 맞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지난달 기준 공정률 66.3%까지 올라온 상태로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해에도 신안산선 공사는 20개월 연장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또다시 개통 지연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엔 84,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지금은 얼마입니까? 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조금 전 11시 50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0.5%가량 하락한 86,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에는 83,000달러 선까지 내려갔는데 이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8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이후 열흘 만에 또다시 고꾸라진 건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6일 12만 6천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30% 넘게 빠졌습니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도 하루 전보다 7% 넘게 빠지면서 2,7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2,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격 하락의 배경은 뭡니까? 네, CNBC 등 주요 외신들은 여러 악재 중에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최근 가상자산 관련 경고가 시장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공안부 등과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기와 자금 세탁, 불법적인 국경 간 자본 흐름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행 총재가 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미국 주식과 채권에 하방 압력을 줬고요.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거시경제 우려 등이 위험 회피 심리로 번지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 짓누르는 양상입니다. 레버리지 청산 공포도 맞물렸는데요. 패드워치 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모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세 급락이 4억 달러 규모의 거래소 청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거래소에서 최대 200배 규모의 레버리지 투자가 존재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추가 청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